네, 안녕하세요. 성공적인 직업생활 이제 3단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3단원의 단원명은 직업능력 개발과 평생학습입니다. 현대 사회의 직업 세계는 매우 다양하고 빠르게 급격하게 지금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문 직업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작 10년 뒤에 없어질 직업으로 가장 많이 꼽히는 게 바로 약사입니다. 약사는 흔히 말해서 사자 직업이죠. 전문직 직업에 해당하는데요. 이런 약사라는 직업도 어쩌면 10년 뒤에는 없어질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사회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전문 직업인이 되면 좋을까요? 이번 3단원에서는 직업인으로서 공통으로 갖추어야 할 직업 기초 능력에 대해 알아보고 자신의 전공에 맞는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방법들을 탐색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업 세계의 변화에 따른 경력 개발의 필요성을 알고 자신의 전공과 적합한 경력 개발 경로를 찾아봄으로써 평생 학습 실천의 발판을 만들어 가도록 합시다. 네, 제일 앞부분 목차 부분을 보면 3단원 직업 능력 개발과 평생 학습은 중단원, 세단원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 중단원 직업 기초 능력의 종류와 향상, 두 번째 중단원 경력 개발과 평생 학습의 의미, 그리고 세 번째 전공별 직무 수행 능력 탐색 등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선생님과 배워볼 내용은 첫 번째 중단원, 직업 기초 능력을 어떻게 향상시킬까입니다. 네, 중단원 직업 기초 능력 어떻게 향상시킬까에는 다시 소단원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소단원인 직업 기초 능력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네, 이번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은 직업 기초 능력의 개념을 알고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교과서 76쪽을 펼쳐주세요. 생각 열기 부분이 보입니다. 기업에서 선호하는 인재상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내가 사장님이라면 어떤 인재, 어떤 직원을 뽑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생각해 봤나요? 어떤 직원을 선호할지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요. 그럼 이제 교과서에 있는 여기 그래프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최근 기업에서 주목받고 있는 인재상. 왼쪽 이렇게 여기 그래프 속에서 이제 전문성 순위를 한번 보세요. 2014년도에 전문성은 이제 기업이 생각했을 때 필요한 인재상 중에 8등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2015년에 7위, 2016년에 5위로 전문성 순위가 자꾸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이 말은 기업에서 주목하고 있는 인재상이 얼마나 전문성이 뛰어난지 이제 그런 이제 전문성을 바라보는 중요성의 시각이 더 커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보면 주인 의식 순위도 6등에서 4등 많이 증가한 것을 보이는데요.
조금 신기하게 봤던 것은 이제 왼쪽 편에 보면 똑같은 2016년 기준으로 전문성은 5위에 해당하고 주인의식이 전문성보다 한 칸 더 위인 4위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업에서는 단순히 뭐 종업원, 그냥 단순히 종업원에 해당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보다는 이 기업을 내 기업처럼 내가 주인처럼 주인의식을 가지고 얼마나 더 열심히 일하는 그런 인재들을 더 주목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오른쪽 그래프를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래프에서는 기업에서 꾸준히 선호하는 인재상입니다. 기업에서 가장 선호되는 인재상은 책임감이 가장 강한 사람을 가장 이제 선호한다고 이제 그래프에서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가 책임감이 강한 사람, 두 번째가 성실한 사람, 세 번째가 이제 열정적인 사람을 기업에서는 선호한다고 합니다. 네, 교과서 그래프 위쪽에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회 환경 변화와 함께 기업에서 이제 원하는 인재도 변하고 있고, 최근에는 직무 역량 평가가 강화되고 국가 직무 능력 표준 NCS의 도입으로 직무 중심의 채용이 확산되면서 전문성과 주인 의식이 강한 그런 인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회 변화와 상관없이 기업은 여전히 기본에 충실한 책임감이 많은 성실하고 열정적인 그런 인재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국가 직무 능력 표준 NCS라고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이제 NCS라는 단어가 보일 겁니다. 이제 NCS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네, NCS란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을 뜻합니다. 국가 직무 능력 표준 NCS는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을 국가에서 표준화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네, 여기 그림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NCS는 여기 산업계의 현장의 요구로부터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기술이나 지식, 태도 같은 것들을 이제 산업계의 요구로 국가에서 표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국가 직무 능력 표준 NCS인데요. 이렇게 NCS를 적용해서 우리 학교나 다양한 그 교육기관에서 NCS를 기반으로 해서 그 산업 현장이 다양한 요구에 맞춘 이런 NCS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런 NCS 과정을 배우고 다시 사회로 나가게 되면 산업 현장에 적합한 인적 자원, 적합한 인재가 되는 거죠, 바로. 네, 우리 수업도 NCS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 NCS 국가직무능력 표준이 왜 필요한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직무능력 표준은 이제 능력 있는 인재를 개발을 해서 이런 이제 인재들을 통해서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기업은 NCS 같은 것을 통해서 직무 분석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고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도구로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수도 있고 다양한 일자리 정보 제공들을
하게 됩니다. 또한 기업 교육 훈련 기관에서는 산업 현장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교육 훈련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를 원하는데, 이제 이런 다양한 요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제 지금은 아니고 이제 예전에는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내용, 대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내용들과 산업 현장과 동떨어진 내용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적 자원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이제 운영되고 있죠. 학교에서 배우고 이제 바로 현장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배운 내용은 학교에서 배운 내용, 산업 현장에 도입돼서 이제 배우는 것은 또 산업 현장에서 또 배워야 되고, 이렇게 두 번 일을 하게 됐었는데요. 이제 현재는 요 학교나 이런 다양한 이제 직업 교육 훈련들에서 배운 내용이 바로 현장에서 실무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배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각각 따로 운영됐던 교육, 훈련, 국가 직무 능력 표준 중심 시스템으로 이제 전환이 되었고요. 덕분에 고용과 평생 직업 능력 개발 연계를 통한 국가 경쟁력이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NCS를 이제 NCS를 통해서 실무 중심의 교육 훈련 과정을 이제 개편을 하게 됐고요. 그에 따라서 관련 국가 자격의 종목을 새로 이제 개발하거나 재설계를 했고, 이런 산업 현장 직무에 맞게 자격 시험도 전면적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NCS 채용을 통해서 기업의 능력 중심 인사 관리 및 근로자의 평생 경력 개발 관리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NCS를 통해서 일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온스펙인 능력을 이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갖추게 되었고요. 직업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공통 능력도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다 배워서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NCS를 어디서 활용하는지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국가직무능력표준 NCS의 활용 범위입니다. NCS는 기업체의 교육 훈련기관, 자격 시험기관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업체에서는 이제 직무기술서를 만들거나 근로자의 경력 개발에 사용되고요. 교육훈련기관에서는 이제 훈련 기준을 개발하고 여기에 맞는 교재를 개발했습니다. 또한 자격시험에서는 이제 자격 종목의 신설, 통합, 폐지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학교 수업들도 NCS 기반이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학교 과정을 잘 따라하고 현장에 투입되면 일을 할 때 훨씬 더 쉽게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교과서 77쪽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능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능력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이제 가장 먼저 직장인으로서 갖춰야 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직장에 들어가면 그런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해당 지식이나 또는 기술을 이제 저희가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겠죠. 네. 그런 다음 또 뭐가 필요할까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직무에 성실하게 임하려는 이제 마음가짐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직업인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대인관계도 빠지지 않고 중요한 항목이 될 수 있겠죠. 네,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이제 핵심 개념이 등장을 했습니다. 직업 기초 능력. 직업 기초 능력을 배우기 전에 상위 개념인 직무 능력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능력 아래 이렇게 직업 기초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이 있는데요. 직무 먼저 직무 능력의 개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무 능력은 우리가 이제 직업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말합니다. 이 직무 능력은 직종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모든 직업인에게 공통으로 요구되는 직업 기초 능력과 특정 직종 또는 직업마다 다르게 요구되는 직무 수행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직무에는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일반 기업의 직무로서는 재무회계나 판매, 사무, 생산관리, 영업 같은 다양한 이제 직무들이 기업 안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능력이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직무 능력입니다. 오늘은 직무 능력 중에서도 이제 모든 직장, 직종, 직위, 어떤 직무를 하든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이제 요구되는 직업 기초 능력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기초 능력은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기술이나 지식, 태도 등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모든 직업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이고 이제 공통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기초는 낮은 수준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공통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런 직업 기초 능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의사소통이나 대인관계 능력, 직업윤리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여기 세세한 부분은 잠시 뒤에서 보도록 하고 먼저 교과서 77쪽 하단 부분에 있는 하나 더 알기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더 알기 대한민국 100대 기업에서 말하는 인재가 갖추어야 할 조건입니다.
이 글을 읽어보면 왜 직업 기초 능력이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이 간략하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가 갖추어야 할 조건에는 지도력, 의사소통 능력, 경영 관리 능력, 현장 실습 핵심 역량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기획, 문서 작성, 프레젠테이션, 올바른 가치관, 리더십, 인간관계, 의사소통 능력 등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내용을 미루어 봤을 때 직업 기초 능력 향상이 이제 성공적인 직업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이제 방법을 제시해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NCS에서는 직업 기초 능력을 총 10가지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네, 10가지가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자기 개발 능력, 자원 관리 능력, 대인 관계 능력, 정보 능력, 기술 능력, 조직 이해 능력, 직업 윤리가 있습니다. 네, 먼저 이제 의사소통 능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의사소통 능력이란 이제 문서 이해 능력이나 문서 작성 또는 경청, 의사 표현 능력, 기초 외국어 능력들이 이제 여기 의사소통 능력에 해당하는데요. 의사소통 능력은 이제 뭐 간단하게 말해서 어, 다른 사람의 글을 읽거나 말을 들을 때 그 의미를 얼마나 제대로 파악을 잘 하고 있는가, 또는 자기가 이제 생각한 바를 글이나 말을 통해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들을 말합니다. 네, 얼마나 이제 이해를 잘하고 경청을 잘하느냐가 여기서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 경청, 자기의 의사 표현을 전달하는 그런 능력들이 의사소통 능력에 해당합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수리 능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리 능력은 이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기초 연산, 그 다음에 통계 부분, 또는 이제 도표를 보고 분석하는 능력, 또는 도표를 작성하는 능력이 수리 능력에 해당합니다. 수리 능력은 엄청 거창한 수학적 재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여기 보시듯이 기초 연산 능력, 그냥 표를 보고 해석하는 이제 그런 능력들이 수리 능력에 해당합니다. 네, 이제 세 번째죠. 문제 해결 능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은 이제 문제를 처리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합리적으로, 얼마나 논리적으로, 얼마나 창조적으로 이제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 그런 능력들을 보는 것이 바로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직업 기초 능력, 자기 개발 능력을 보도록 할게요. 자기 개발 능력은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를 관리하고 개발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자아인식 능력이나 자기 관리 능력 또는 경력 개발 능력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기 개발 능력은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들을 파악하여 자신의 장단점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이제 얼마나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를 뜻하는 것이 자기 개발 능력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가져서 직장에 취직을 하더라도 이 자기 개발 능력을
이제 멈추면 안 됩니다. 항상 뭐 새로운 도전이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자기 개발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직업 기초 능력, 자원 관리 능력입니다. 네, 자원 관리 능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제 문서 이해 능력, 문서를 작성하거나 이제 경청 능력, 뭐 기초 외국어 능력 같은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여기 의사소통 능력과 비슷한 능력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자원 관리 능력은 시간이나 자본, 자료 등을 이제 자원을 잘 활용하여 그런 자원들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 그런 거에 따른 이제 능력이 자원 관리 능력입니다. 대표적으로 시간 관리 같은 게 여기에 해당하겠죠. 네, 그 다음은 대인관계 능력입니다. 대인관계 능력은 말 그대로 사람 간의 관계에 해당하는 능력인데요. 뭐 팀워크나 리더십, 그 다음에 갈등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인관계 능력은 조직 구성원들과 협조적인 관계를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는지, 또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또한 조직 내부나 외부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원만하게 잘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고객에 대한 서비스, 그런 대인적으로 그런 관계 능력이 뛰어난지 있는지 없는지 이제 보는 것이 대인관계 능력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정보 능력인데요. 정보 능력은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죠. 컴퓨터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정보 처리, 정보 처리 능력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네, 정보 능력은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의미 있는 정보로 만든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과정에서는 컴퓨터가 사용되게 되겠죠. 그 다음 직업 기초 능력입니다. 기술 능력. 기술 능력에는 기술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얼마나 적용할 수 있는지 같은 것들이 해당하게 되는데요. 실제 업무에 이제 많이 적용되는 그런 능력이죠. 기술 능력. 네, 그 다음으로는 조직 이해 능력이 있습니다. 조직 이해 능력에는 이제 업무를 잘 이해를 하고 체제를 이해하는 그런 능력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그런 추세를 파악할 수 있는 감각도 여기 조직 이해 능력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네, 마지막 직업 기초 능력이죠. 직업 윤리가 있습니다. 네, 직업 윤리는 이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원만한 직업 생활을 위해 필요한 이제 태도나 매너, 올바른 직업관들이 해당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회계를 담당하는데 회계를 뭐 이중장부를 작성한다거나 이러면 이제 직업 윤리가 아예 없는 그런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맡아야 되는 이런 회계 관리 업무들은 직업 윤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직무에 해당합니다. 네, 오늘 배울 범위는 여기서 완료가 됐고요.
이제 활동 1과 교과서 79페이지 활동 1과 교과서 80페이지 활동 2를 과제로 작성을 하면 되는데요. 활동 1은 신입사원 SC의 하루에서 배워보는 직업 기초 능력이고, 활동 2는 누가 우리 회사 신입사원에게 좀 알려주세요 라는 그런 내용의 활동지입니다. 네, 지난번처럼 숙제를 이제 모두 교과서에 직접 풀면 됩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